안녕하세요. 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오늘 매매 잘 하셨습니까? 이제 4월달이 이제 출발이 오늘 첫 매매일이었죠. 다들 좀 긴장감은 있었겠지만은 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지수는 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코스닥은 0.98%, 코스피는 마이너스 0.1%로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지수 자체는 크게 흐름은 보여준 건 없습니다만은 시장은 그래도 보기보다 의외로 굉장히 활기로운 모습을 보여줬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조금 과열되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 시장입니다. 요즘에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막 전부 다 빨갛다고 막 쫓아다니는 그런 매매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일 나갔던 승부주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하이드로리튬 같은 종목은 오늘 모습이 좀 상당히 좋았죠. 하이드로리튬이 오늘 상당히 모습이 좋았고 종가상 24%로 맞췄으니까 오늘 상당히 모습은 좋았지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갤러리아도 오늘 나쁘진 않았죠. 하나갤러리아 오늘 18%까지 올라갔습니까? 시가 6%대 출발이 18%좀 좋았던 것 같고 이쪽에는 별로 CTC 바이오가 의외로 오늘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해 준 것 같아요. CTC 바이오가 오늘 아주 힘이 좋았지 싶은데 이놈도 시가 6% 출발했죠. 21%까지 가지고 세로닉스 LNF는 잘 하신 분들은 수익은 났겠지만 시가가 너무 높았죠. 그죠? 세로닉스하고 이런 새로 15% 출발했는 종목이라 별로 먹을 게 없는 그런 것입니다. LNF는 8% 출발 너무 높았죠. 둘 다. 아스타하고 S코넥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S코넥도 상당히 모습은 좋았죠. 시가가 좋았지 않습니까? 1.1% 출발해서 18%까지 갔으니까 이것은 상당히 알찐 수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스타도 같이 움직여줬지 않습니까? 시가 얘는 보합이었죠. 보합 0.8% 보합 근처에서 출발했으니까 이것도 오늘 상당히 13%까지 갔으니까 수익이 좋은 편이죠. 이런 거는 그죠. 레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움직임을 주려고 따라냈죠. 한농화성이 좀 움직이려 했지만 아침에 좀 죽고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죠? 시가로 9%를 띄워놓으니까 당연히 어차피 실행이 나오죠. 당연히 시가가 높았죠. 고가가 18%니까 저가가 몇 %였습니까? 9%에서 플러스 3%까지니까 9%에서 플러스 3%까지 밀어주고 이제 올라갔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아침에 시가를 안 들어 좀 기다려 봐서 좀 한 5% 빠졌을 때 들어가신 분들이나 또는 다시 시가를 돌파할 때 들어가신 분들은 먹을 수 있는 구조였다고 봐요. 근데 아침에 시가 9%에 그렇게 물량을 넣으신 분들은 아마 없지 싶습니다. 오늘 같은 월요일장에 조금이라도 좀 하신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충분히 하셨을 거라 봐요. 그래서 한동화성 같은 것도 아마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실전 운용법에서 많은 경우의 수를 했기 때문에 잘 했으리라 봐요. 레몬도 조금 따라서 움직이 준 걸로 알고는 있는데 시가 2%에서 14%까지 갔으니까 저가가 마이너스 2%. 손절폭은 깨지는 않는 상황이네요. 이것도 좀 많이 올라갔죠. 코스닥은 오늘 그냥 쭉 바로 빠지는 그런 스타일이었죠.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는 구조였지 싶네요. 자, 내일 공부할 것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상한가 종목과 시간의 종목 한번 보죠. 일단 하나갤러리아 오늘 2연상을 유지를 해주었죠. 다이나믹 디자인이 새로 개상을 말아주었고 다이나믹 디자인도 시가 24% 뛰어가 15%까지 미끄러졌군요. 참 이런 건 아침에 다니까 들어가가지고 시가 24% 뛰어가지고 쭉 밀어주는 이런 종목들은 참 어렵거든요. 이런 거는 갈등이 심한 종목이죠. 자, EV 첨단 소재가 오랜만에 상가를 유지를 해주었고 RF세미가 2연상을 다시 유지를 해주었고 코스모화학이 오늘 의외로
첫 상가를 해줬고 상당했습니다. 코스모가. 자이글이 다시 상가를 해줬고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죠. 자이글이. 조금 모습이 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잔량이나 또 시간 내서 좀 풀렸다 붙었다 난리를 피더군요. 한국유전이 뭐 느닷없이 오늘 또 상가를 하나 해줬고 이구산업, AB프로바이오 이렇게 상종목이 오늘 상당히 많네요. 그죠? 한 9종목 정도 되겠습니다. 시간 내에서는 지혜는 에너지가 시간의 상가를 유지를 했습니다. 지혜는 뭡니까? 엑스트라릿 주식을 취득을 했다 이래 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아마 이스라엘에 있는 아마 회사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인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유로 상가를 유지를 했네. 에스코넥도 시간의 상가를 유지를 해줬고 자 이렇게 낮과 밤을 이렇게 종목들이 장악한 종목들은 많네요. 일단 4월 첫날에 문을 열어본 기분으로 봐서는 첫날의 분위기로 봐서는 조금 과열하다고 싶을 정도의 느낌의 좀 매매 흐름이었어요. 전체적으로 뭔가 밀어붙이는 느낌, 좀 겁이 없이 밀어붙인다고는 해야 되나요? 그건 아마 3월달에 2월, 3월달 겪어오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약간의 내성이 생긴 거지요. 그렇게 불안하지가 않네 시장이, 괜찮네라는 느낌이 왔다는 거죠. 3월달에 시를 밀어붙이는 종목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시장은 언제 돌변할지 모르니까 항시 그 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한다고 해서 손해볼 건 없으니까 말이죠. 자 그렇다면 분위기가 좀 밀어붙이는 분위기니까 아래로 음봉매매로 공략을 하는 매매는 조금 자제를 하고 일단 밀어두고 양봉 쪽으로 치달리는 종목을 한번 이번 주에는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내일 공부할 승부주들은 이런 종목들로 한번 꼽아보았습니다. 한번 봅시다. 주스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일단 LB인베스트는 제가 신규주는 계속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된다고 했는데 왜냐면 4월달에 신규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스펙주는 많습니다만 신규주는 좀 귀한 편이에요. 그래서 신규주는 아직까지는 완전히 죽기 전까지는 봐주자. 실제로 하나갤러리 같은 것도 어찌됐든 새롭게 태어난 애고 그래서 지금 LB인베스트가 지금 시간에 5%를 올려놓았습니다. 5% 올려놨는데 자, 이런 것은 끌고 가야 될 종목이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LB인베스트는 저희들이 오늘 이 꼬리에 공략을 해서 7% 정도 수익을 나온 종목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7, 8% 정도 수익이 나왔죠. 오늘 고점이 보면 6.4% 아닙니까? 저가가 마이너스 6%대 고가가 플러스 5%대 저희들 한 10% 정도 수익이 나왔겠네요. 저희들이 4%대 중반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한 8% 나왔겠네요. 근데 이거는 끌고 가야 되는 스타일인데 자 시간에서 5% 정도 올라나왔는데 만약에 내일 살아나면 얘는 가장 큰 장점은 가격대거든요. 8,300원 지금 이 가격을 그대로 인정을 해준다고 해도 8,300원 이 정도에 출발되겠죠. 그죠? 살아난다면 이건 좀 팔아먹지 말고 좀 당분간 조금 끌고 가보는 매매를 해보십시오. 제가 오늘 우리가 여기서 꼬리를 공략한 것도 살아나면 끌고 갈 마인드로 지금 들어갔는데 좀 약했죠. 약간의 양봉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끝나줬어야 좋았는데 좀 아쉬웠단 말이죠. 그래서 내일 한번 보죠. 분할로 한번 대응을 해봅시다. DB 하이텍하고 U가 아닙니다. 여기 이 글자 이거 DB란 글자입니다. DB. 이게 또 왜 한글로 바뀌어져 있지? DB 하이텍과 DB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어쨌든 전일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줬고 우선주도 움직이지 않았고 간다고 했지만 별로 의미가 없었고 오늘 6%까지 가서 종가가 4%로 맞췄는데 시간에서는 4%를 올려놨습니다. 자, 내일은 이제 이 정도 뛰어가지고 이제 출발이 될 건데 금액대가 참 많죠. 78,400원. 그래도 지금 흘러가는 시장의 분위기가 밑으로 하방적으로 처져 있는 종목들을 하는 것보다는 상방적으로 치켜 세우는 종목에 승부를 거는 것이 지금 분위기가 그런 트렌드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이 보시면 오늘도 기관들이 10만 6천 주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 앞에도 넣은 것도 많이 있지만은 팔지를 않고 있죠. 오늘같이 이 비싼 자리에서도 기관들은 또 10만 주를 또 넣었단 말이죠. 뭐 얘네들도 있는데 우리라고 못 일하는 법은 없겠죠. 단 분할로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이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일 또 이와 유사한 모습으로 내일 이렇게 끝나면 홀딩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수익 없다 생각하고 어찌 되는지 궁금하니까. 어반하고 하이드로는 오늘 또 다시 또 봐야 되겠죠. 오늘 어제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지만 오늘 좋은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뭐 기관하고 이런 데 쌍끌이는 들어가 있지만은 그죠? 상당히 큰 수익을 준 종목은 쉽게 버리지 말고 좀 잘 보고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어반을 하면 우선적으로 1.3% 올랐지 않습니까? 가격 괴리율이 얘는 29,000원이고 하이드로는 49,000원이지 않습니까? 제법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래서 그래도 뭐 하이드로가 먼저 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반하고 하이드로도 놓고 약간 움직임이 좀 빠른 놈을 먼저 가져봐 주는 게 좋겠죠. 내일은 어반이 좀 움직이지 않겠나 싶지만 또 시장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잘 삐지는 아가씨들처럼 잘 토라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분위기를 맞춰주기 힘들어요. 눈치를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갤러리는 오늘 했던 종목이지만 또 합니다. 내일 또 보자. 왜? 첫 번째는 하나갤러리아 우가 지금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만약 얘가 내일 모레도 내일도 한 번 더 상한가를 더 쭈주면 롱런으로 가는 길을 갈 수가 있거든요. 이 상한가로 연상을 계속 가는 종목은 가면 어디까지 가는 줄 예측은 못 하거든요. 자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첫상을 칠 때 저놈 자이거 고기 굽는 회사 저놈이 뭐 한다고 저렇게 하노 한 종목이 벌써 1상 2상 3상 하루 쉬었지만 이것도 뭐 4상에 치고 5상 어디까지 갈 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갤러리아 우가 죽기 전까지는 하나갤러리아도 같이 붙여서 놓습니다. 붙여서 한다. 안 그래도 조금 오늘 같은 또 LB인베스트도 시간에 5%를 또 올려놓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또 있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갤러리아 역시 하나갤러리아 우를 또 붙여놓고 저놈이 어떻게 움직이나 죽나 사나 가만히 보고 있다가 또 다시 상을 말아준다더니 그러면 그때부터 또 달라붙어야 되겠죠. 아스타하고 엔투텍을 봅시다. 지금 시간에 보면 에스코넥이 시간에 상한가를 유지했단 말이죠. 그죠? 원래는 사우디 관련주나 이런 쪽에는 아스타가 우선 선수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전일에 우리가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릴 때 아스타보다는 에스코넥이 내 관점으로 볼 때는 공략하기가 좋은 종목이다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에스코넥이 오늘 이렇게 더 아스타보다 더 올랐죠. 그런 영향인지 몰라도 이놈이 시간에 상한가를 또 말아주었거든요. 그러면 만약 내일 에스코넥이 미친 척하고 또 급등을 한다면 지금 부담이 돼서 내일 시가를 높게 15%나 이렇게 뭐 올려버리면 부담수 들어가긴 힘들거든요. 그럼 그 차선택으로 에스코넥 대신에 아스타라도 보자라는 뜻이죠. 아스타는 1.8% 밖에 없거든요. 안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코넥하고 아스타하고 하실 분들은 딱 붙여놓고 에스코넥이 미친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아스타 들고 따라가는 거죠.
아마 괴리 차이가 좀 제법 날 거예요. 가격 차이가. 그리고 엔투텍은 지에는 에너지의 시간에 상한가를 가했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크게 와닿는 상한가는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시가를 좀 높게 띄우고 좀 쓰러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요즘에 하이드로나 어반리튬 애들이 모습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약간의 변수는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지에는 에너지가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엔투텍을 같이 붙여놓고 보자. 엔투텍은 시간에 4.9%. 얘는 가격의 괴리율이 조금 좁아요. 그죠? 좁기 때문에 두 개 매매할 때 좀 신경 써서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중앙 DNM 한번 봅시다. 이놈은 죽을 뚱 하면서도 잘 죽지를 않는 종목인데, 이렇게 이제 한번 상한가를 쳐주고 씌워주고 이렇게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 제가 이날짜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이놈 좀 이상한 놈이다. 이거는 궤적이 불규칙 궤적을 그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봐서는 보통 우리가 통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보통의 급등주들은 이 정도까지 나와서 상을 못 쳐주면 그 다음날은 잘 가지를 않아요. 좀 음봉이 나오고 씌워주다가 또 가다지 그런 수는 있어도,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날도 이렇게 올려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불규칙 궤적을 그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세히 봐줘야 된다 했죠. 근데 그 다음날은 그렇게 모습이 좋지를 못했는데 오늘은 또 올려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자, 오늘은 12% 정도로 종가상을 마쳤습니다. 이제부터는 양음양음이나 음양음양으로 갈 확률은 많아요. 그러면 내일은 음봉이 나올 확률은 많다는 뜻이겠죠, 이제는. 하지만 또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시간에 지금 3.1%를 올려놨는데 실질적으로는 1.7%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날도 보면 시간에 3%를 띄우고 5%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7%까지 갔다, 이런 소리 같은데요. 저가가 많이 7%죠. 그래서 이놈은 좀 조심스럽게 내일은 음봉이 나온다라는 마인드를 딱 가지고 쳐다보십시오. 쳐다보는데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판단이 들 때만, 그때만 한번, 예를 들면 난 이 4,300원을 난 기준점으로 잡고 이 4,300원을 돌파할 때만 들어가고, 이 4,300원을 돌파해서 깨고 내리면 나는 본전을 할 거야. 뭐 이런 딱 하나의 타점만 딱 잡고 한번 운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 계속 올라가 버리고 놔두면 되겠죠. 그죠? 이거는 몇 프로 손절풀 잡고 이럴 거는 아닙니다. 한번 보죠. 과연 또 내일은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요즘에 리튬 뭐 이런 쪽 애들 좀 다양한 형태로 움직이는데, 요즘에는 체포관리도 많이 숨이 죽어 있죠. 그래도 한 번은 봐주죠. 다양한 종류의 종목들을 두루두루 눈을 자꾸 돌려 봐줘야 된다는 것은 트레이더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시선입니다. 그 시선은 유지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놈이 다른 애들이 죽는데 안 죽고 오늘 양봉을 그려줬거든요. 많이 오르지는 않아서 10%짜리입니다. 그래 놓고 시간에 2.8%, 2.9% 올려. 배가 고프다. 아직 난 이 갖고는 부족해. 나하고 비슷하게 놀았던 애들도 보면 지금도 보면 잘 가고 있는데, 뭐 좌익을 이런 놈들도 가고 말이지. 중앙 이런 것도 뭐 지 마음대로 가고 하는데 내가 왜 못 갈 이유가 뭐 있나 말이지. 자기만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금액대가 12,000이니까 금액대는 부담이 없죠.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만 여기서 보면 시간이 2.9%니까 천천히 분할을 한번 대응을 해보시고, 시장은 언제든지 돌변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전제를 깔아놓고 볼 때는 지금은 별로 관심을 안 받는 다른 테마들도 언제 자리 바꿈을 해버리면 그놈들이 또 대세로 굳어질 수가 있거든요. 평생 리튬일 수도 있고 평생 베베들에 갈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절대로 그렇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놈도 유심히 봐주자.
윤성 FS 같은 종목도 한번 봅시다. 요 근래에 이렇게 적산목을 딱 내주고 며칠 쉬었거든요. 보통 이런 종목들은 금액대 10만원대를 여기서 쉴 때는 이 정도 며칠 이렇게 길게 놀고 있으면 약간 누가 한번 톡 던져버리면 여기 툭 떨어져요. 근데 거꾸로 돼 있죠. 도로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죠?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리 비싼데 또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리 비싸고 저렇게 가려고 하는 놈을 머리를 코브라처럼 머리를 쳐들고 있는 놈을 우리는 지금 한번 해보자. 단 조심만 하면 된다. 종목을 사다 놓고 뭐 가서 뭐 화장실 가서 2시간 있다고 온다든지 말이지, 회의한다고 5시간 한다고 회의하고 온다든지 말이지. 그러니까 사달이 나는 거죠. 감시를 잘하고 스탑로스를 잘 걸어놓고 하면 안 다치거든요. 방향이 틀릴 때는 짧게 조금 놔버리면 되거든요. 가만히 들고 있으니까 문제죠. 시간이 1.2%니까 시가는 그렇게 높게 잡히지 않겠네요. 파란 색깔이면 나오리고 빨간 색깔이면 저 들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은 편하죠. 이런 게 차라리. 이걸 보죠. 자, 강무도 오늘 23%까지 미친듯이 올라갔습니다. 아침에 땡해서 계속 끌어올렸죠. 이놈의 일생을 보니까 이놈은 아침이 참 중요하군. 아침에 이렇게 탁 끌어올린 이 타임, 여기서의 이 타임, 이것이 오늘의 이 모든 것을 이루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동력이란 말이죠. 이 타임이. 그래서 과연 내일도 이런 형태의 아침에 시초장에 이런 타임을 보여줄까를 먼저 생각하자고요. 내일 뭐 많이 갈까 못 갈까 생각하지 말고 아침의 모습을 한번 보자. 아침의 모습을. 내일 시간이 1.8%니까 여기서 아침에 땡 해가지고 1에서 한 7%툭 한번 띄워준다? 그러면 이놈은 또 오늘과 같은 행태를 할 확률이 많다. 근데 내일 시가 1, 2% 띄워놓고 패고다 꼬꾸라진다? 그럼 좀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지죠. 띄워놓고 꼬꾸라지는 게 낫지, 뭐 띄우지도 못하고 바로 꼬꾸라지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을 하고 하자. 특이점은 보면 기관과 외국인 놈을 쌍끌이야 들어왔는데 기관이 8만이 준저 나름대로 제법 많이 들어왔네요. 그래도 지금은 달리는 말에 참치캔을 주자, 이런 마인드로 봅시다. 요즘 홍당무는 잘 안 묻죠. 다음 진 시스템 봅시다. 조금 소외됐던 종목을 보자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이놈은 제법 약간 기세를 이제 막 올리는 초입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뭐 다 고장고장 움직이는 거라고 보면 있지만 오늘 이렇게 약간 나름대로 20%짜리 딱 19.8%짜리 종가상 올려놨던 것은 이제 힘이 좀 많이 세어졌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주는 거죠. 이런 날 같은 날 8%짜리 종가상, 이건 6%짜리 종가상, 이런 건 그렇게 관심이 없단 말이야. 하지만 15% 20% 정도 탁 뛰면 이제는 먹거리 폭이 커졌지 않습니까? 먹거리 폭이 커지거든. 파동의 폭이 커진, 스펙트럼이 넓어진 캔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은 돈을 벌어도 많이 벌고 빠져나오기도 쉽거든요. 자, 그러면 채비가 됐다 생각하고 내일 한번 봅시다. 시간에 3%인데 믿지 마시고 분할로 대응을 해서 철저히 분할을 해서 방향이 아니다 싶을 땐 빨리 잘라버리고 나와야 됩니다. 자, 진시스템이나 경남제약 같은 거 봅시다. 이건 완전 거꾸로죠. 이놈 신저가입니다. 신저가. 그죠? 지금 계속 아주 죽을 쌍이죠. 그죠? 근데 이런 놈들도 이상한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봐줘야 되거든요. 이놈이 이렇게 지금 올해 들어와가지고 이까지 급락을 할 때까지 다다무도 시간에서 이렇게 2.2%는 2.3%는 시간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단 한 번도. 근데 오늘 또 느닷없이 시간에 2.4% 올려놨거든. 또 근데 보니까 거래량은 23만 주라.
죽을 만큼 죽었다 생각이 드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꼭 그런 걸 떠나서 제가 그랬죠. 집낭은 타가가 돌아올 때는 그래도 관심 있게 봐줄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한 번씩 우리가 좀 눈여겨보자는 의미에서 올려놨으니까 얘를 한번 보시죠. 경남제약. 근데 이런 게 웃기는 게 좀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다 이런 거 수익 없다 생각하고 내가 한 10% 뉴스를 안고 있다. 만약에 내일 급등을 내가지고 그럼 놔둬버리는 거죠. 깨고 내려오면 또 뭐 그냥 본전하고 치워버려야지. 근데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들이 아주 지렁이처럼 끈기 있게 그저 놀다가 이렇게 하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도 어느새 나중에 한 몇 달 뒤에 보면 저 위에 이렇게 가 있다니까요.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보면 새로 상장해갖고 한번 죽을 쓰고 있다가 막 실실 올라간 종목이라든지. 다음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39만 2천짜리인데 39만 5,500원 0.9% 올려놨습니다. 맥락은 똑같습니다. 지금은 30만 20만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좀 없습니다. 에코프로 쪽 애들이 50만짜리 들고 막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이제 그런 개념은 없죠. 단지 이제 보면 기관하고 외국인을 계속 팔고 있다. 개인들이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즘에 뭐 이런 금액대라 가지고 트레이닝 할 때 보통 뿌띠꺼 하는 애들이 몇 팀이 좀 달라붙어서 한단 말이죠. 그래야 뭐 종목 딱 몇 억씩 또 날아가고 그래 한단 말이죠. 한 호가나 두 호가에.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봐주는 것도 재미가 있지 않겠나요? 그제? 오늘 그래도 이게 6.5%로 맞췄습니다. 오늘 고가가 몇 프로냐면 9%까지 갔어. 이게 시가 4%로 잡혀서 그렇지. 이것도 내일 한번 봅시다. 이런 것들이 의외로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정말 보유를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에코프를 볼 때 저게 또 가겠나 저게 또 가겠나 할 때 그것을 비웃듯이 갖지 않았습니까? 그죠? 비웃듯이. 그죠?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주가의 끝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저거 비싼데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주식이란 말이죠. 평생 주식 뭐 오르지 말고 가만히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자, 오늘 종목들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보았는데 내일 한번 차분하게 좀 대응을 잘 해보시고 사원팀과 소대팀들은 오늘 어쩐 일에 우리가 갤러리 상매매 가져온 걸 30% 수익 안고 있으니까 절반을 챙겨서도 절반 가지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았죠. 나쁘지 않았고 오늘 수익 뭐 이것저것 제법 챙겼죠. 챙겼고 에비프로는 가지고 있었으면 뭐 25% 수익 안고 상가를 보유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550원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550원에 여기 550원 이어 들어갔지.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랑은 모르겠구만. 오늘 저희들 또 에스코넥터 했지 않습니까? 에스코넥터 12%인가 수익 먹었죠. 12%인가 여기 들어갔죠. 1850원. 이 정도면 해도 벌써 뭐 나쁘진 않거든요. 뭐 이거 말고 또 몇 개 또 있죠. 뭐 아스타도 먹었고 뭐 수익은 뭐 까북까북 이렇게 잘 챙기는 것 같아요. 오늘 첫날인데 그래도 나쁘지 않았고 하나 갤러리아 우도 우리가 최근 종배로 놓은 종배 아닙니까? 이 종배로 오늘 18% 수익이었죠. 진짜 이런 거 감사하죠. 단 한 번 클릭했을 뿐인데. 자, 우리 보유 종목이 지금 하나 갤러리아 우 그리고 EV 첨단 그리고 코스모화. 자, 이걸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상종목을 가지고 있고, 자, 종배조 4종목 정도 가지고 있죠.
내일 또 한번 또 쌓아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열리는 시장이지만 시장은 언제든지 돌변할 수가 있다. 항시 그 점을 무리해 두시고, 그리고 주변에 소외받았던 종목들도 수시로 한 번씩 눈길을 주십시오. 맨날 올라가는 종목에 쳐다보지 마시고 시장을 좀 두루두루 살피는 마인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승부주 또 내일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저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푹 쉬시고 내일 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무의 문주였습니다.